올라오시죠. 네. 예, 박철성 법무사님이라고, 저랑은 인연이 한 21년 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에 계셨고,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가 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정선거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의 같이 거기에 부류에 함께 하시게 된 거죠. 자, 박철성 법무사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았던 박철성입니다. 저는 지금 과거에 법원에 일반 직원으로 있다가 지금 남부법원 앞에서 법조계의 한 귀퉁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길게 하지 않고 길어야 10분, 어쩌면 그보다 짧게 딱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정선거고 하나는 헌법 개정, 개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급하시는 바람에 정치권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사실 이 부정선거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사실 2002년도부터 시작됐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김대중 정권 말기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민간 차원에서 많은 조사를 했고 증거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들고 각 언론 또 국회라든가 정치의 인물들을 만나서 다 전달을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듣는 흉내만 냈지, 감사합니다. 듣는 흉내만 냈지 저희가 전달하는 자료만 받고 그다지 그렇게 열성적으로 조사하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2002년도면 무려 20년 이상 된 세월입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모든 공직선거에 전자기표기가 사용이 됐고, 그 부정선거하는 방식은 점점 더 진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여러가지 방법을 섞어서 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이용해서 다 해먹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치인도 그것을 말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2차 담화에서 왜 계엄을 했나 하는 국회에서 파행적으로 흐르는 그 예산을 깎고 20몇 명을 탄핵시키고 다 언급을 하시는데, 끝부분에 가셔가지고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차마 얘기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담화에서 말씀하시면서 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사람을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누가 누구를 죽이는 살인을 했습니다. 그거를 재판을 하려면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 뭘 가지고 재판합니까?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증언 다 조합해서 이 사람이 살인했구나, 이렇게 해서 밝히는 것이 바로 재판이고 진실 규명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면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했다는 증거 내놔, 그때 찍은 사진이 있어, 자꾸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증거 자료, 또 최근에는 또 여기 부방대 황교안 전 총리께서 만드신 자료, 또 다른 데서 만든 자료, 이건 2024년, 요건 2022년, 요건 2020년 4.15 총선 선거 때마다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증거를 수집해서 발표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의심이 많는지 증거 옛날에 했는 거 갖고 나오라 합니다. 옛날에 바로 투표를 부정한 그 증거 찍은 거, 사람을 죽인 바로 그 장면 찍은 거, 그걸 갖고 오라 합니다. 그거는 무리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런 증거가 나왔고, 이거는 국내에서만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해도 너무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있던 일이어서
어떻게 정리하나 원고를 만들다가 참 난감했는데, 누군가가 해외에서 우리 한국산 개폐기를 써서 부정선거가 밝혀졌던 사례를 잘 정리해놨고, 이것을 놀랍게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에게 질문을 던져서 받은 답변이 이것입니다. 이거 사람이 한 답변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면 오히려 어느 편에 기울어서 대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이쪽에서는 찬성하고, 제가 여기 자료가 적혀 있습니다만 같은 교수인데도, 통계학 대통 교수인데도 한쪽에서는 믿을 수 없는 자료다, 분명히 부정이 있었다 말하는데, 한쪽에서는 전문가라는 교수가 또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처한 위치, 자기가 처한 정치적 입장, 이런 걸 고려해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AI 인공수정, 이거는 오랜 세월을 걸쳐가지고 이제는 인공수정이 판결을 배신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인공수정으로 수술도 한다. 이럴 정도로 최고의 지능화된 AI에서 한 말이 이겁니다. 제가 이거 3페이지가 되는데 다 읽으면 시간이 없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 개폐기 해외 부정 사례에 대해서 AI, 즉 인공수정에게 질문을 던져서 나온 내용입니다. 간단하게요. 2018년도에 이라크, 또 아프리카의 콩고, 2020년도에 키르기스탄 전부 부정선거를 했고, 대규모 시위가 나고 유혈 폭동이 나고 결국 선거 무효하고 대통령이 사임하는 이런 사건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출했던 전자개폐기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 밖에도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여러 곳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했었습니다. 즉 우리가 수출한, 대한민국이 수출한 전자개폐기는 바로 부정선거의 중심에, 전 세계적으로 중심에 있었던 게 얼마나 우리가 망신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20년 키르기스탄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거기서는 대통령이 사임하고 선거 무효가 됐습니다. 그 국민들은 알 거 아닙니까? 코리안 전자개폐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대통령까지 사임하고 선거가 무효가 됐는데, 저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그걸 아직도 쓰고 있고 국민들이 의심도 안 한다. 우리 바보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출한 기회가 그랬으면 우리는 최소한도 살인 현장을 찍은 사진같이 바로 현장의 사진은 없을지라도 이와 같이 나와 있는 수많은 정황 증거, 간접 증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라고 우리는 규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못 믿겠으면 재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선관위는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걸 재조사하는 거라든가 여기 대해서 의문 제기하는 데서 정확한 답변도 없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과거에 법원에 근무할 당시에 지금 그 중앙선관위원장이 바로 대법관을 중앙선관위 겸임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로 그 대법관 이모라고 하는 후에 대법원장 된 분인데, 제가 그분 이름을 올리고 이야기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이모라고 하겠습니다. 뭐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과거에 그 대법관 하다가 나중에 대법원장 됐으니까요. 이 부분이 선관위원장 시절에 바로 제가 그 대법원에서 그때 중앙 간부 사무관 시절에 바로 그 밑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중앙선관위원장의 기관장이면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겸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은 자기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마 1년에 몇 번 행사 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것은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주로 과장급, 서기관 혹은 사무관급이 결재서류라고 이렇게 들고 나타납니다. 우선 저한테 옵니다. 우리 중앙선관위원장님 대법관 만나러 왔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은 저입니다. 종종 저는 그들이 대화를 서서 옆에서 듣습니다. 보고로 서류상 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일
결산합니다.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쭉 설명대로하면 그래? 좀 더 설명해봐. 그랬다가 오케이 도장증 그게 끝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중앙선관위원장이지만은 과천 그 마귀의 소굴인 산 밑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사무총장이 거기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기에는 거의 가보지도 않고 결정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에 중앙선관위에서 노조위원장을 했다는 사람을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에 하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거의 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그 사람 마음대로, 얼마나 마음대로 하느냐 저도 감이 안 잡히는데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1200명이 넘는 인원을 부정으로 거기에 취업을 시키고 그런 것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설마 해도 그런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학 졸업자들이 취직이 안 되고 젊은이들이 공무원 말단지 하나 더 가려고 몇 년씩 공부하고 노량진에서 밤을 새고 공부하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그 공직자리는 국민이 세금으로 공급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자기 아들 자기 조카 집어넣고 이런 짓을 한 것이 중앙선관위원장이고, 그런 인사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정선거,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고 조사를 못하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으로 나와있지만 그 대통령조차도 거기를 수사를 못해서 결국은 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한번 밝혀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 요 부분 조금 더 읽어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해외에 이라크나 콩고, 키르기스탄 등 수많은 사례에서 이미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뭐 의문을 제기할 것 없이 바로 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는데, 국내에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 이름이 이경목 교수라고 하는데요. 과거서부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분은 컴퓨터 전공입니다. 컴퓨터 전공이어서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분석이 뛰어날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분은 얘기하면은 부정선거는 분명히 있었고, 이번에는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전자개표기의 조작 과정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표마다 몇 표씩 조작되는 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지금 국민의힘, 과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역사 똑같은 당이죠. 이 당에서는 지금까지도 묵살하고 마이동풍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공적으로 이 당은 여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거에 이거는 아주 오래전 20여 년 전에, 아까 다른 뭐 콩고 이런 데 난리가 나기 전에 2004년도면 20년 전에 필리핀의 여자 대통령 아로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 전자개표기를 수출했는데 야당이 이를 제기하고 필리핀 대법원에서 사용 불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관위 등등 국회의원들 우리가 자료 갖다 준 여기 있는 민주원 동지도 과거에 같이 그러면 움직이고 얼마나 20년 전부터 했는데도 귀를 딱 막고 있고, 얕은 언론도 그렇고 중앙 정치라는 사람들도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 4년도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윤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조사를 시켰더니 이것은 투표 조작이 가능하다. 엄청난 일이다. 사실은 저는 계엄에 뭐 예산 깎은 거 이런 것도 정말 문제고 탄핵을 많이 한 것도 문제지만 진짜의 핵심은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AI 인공지능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쓴 기가 아니고 AI한테 물었더니 대답이 나온 겁니다. AI가 말하기를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해외에서 실제로 부정선거가 밝혀진 사례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보다 더 정확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전자개표기에 신뢰도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는가? 한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내가 얄미운 사람 하나, 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지금 뭐 배지를 달고 있는 이 개자식은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를 미쳤다, 사이비 종교다, 이런 자들과는 교류를 피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의문을 제기하면 그게 뭐냐고 서로 물어가면서 밝혀보라 이래야 되는데 교류를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그러면서 어려운, 이건 저도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 말하기를 한국의 선거는 에어캡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것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을, 우리 같은 자들은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에어캡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상한 용어를 써가지고 국민들 혼란을 시키는 바로 놈이 바로 이준석 등등 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런 엉터리 정치인들, 가짜 정치인들이고, 저는 이들이 분명히 지금 인터넷 나와 있지만 50여 명은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가짜로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자들이고, 일각에서는 7, 80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전부, 이들이 바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그렇다면 그 탄핵 소추는 인정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헌법재판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평지평판하게 근본적으로 파는 게 싫어서 일단 제도권에 맡기고 지금 늠름하게 헌법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어제 결국은 구속 취소가 되는 그런 다행한 일이 생겼는데, 끝까지 가서 탄핵은 각하 또는 기각이 돼서 대통령은 다시 그 자리를 복귀해서 이 나라 정치를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AI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또 거의 뭐 아까 대동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생 많으셨고 너무 일단 나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꼭 복귀하셔서 부정선거를 어설프게 놔두지 마시고 뿌리를 뽑아주시고, 저 문제 많은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도대체 1200명이 부정으로 들어가서 취업을 하는 그런 공무원 사회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것이 용납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정치권에서 외면했지만 저라든가 수많은 단체, 여기 민주노 동지도 다 잘 다녀있지만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중앙정치권에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이제는 뿌리를 뽑으시고 중복 세력 척결하시고, 저기 있는 조선일 부사, 이 동아일 부사 저런 인간들 언론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훌륭한 말씀해 주시는 우리 박철성 법무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